이번에는 홍콩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시위 규모가 대단한가 봅니다. 지금 그 홍콩에서는요.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간섭에 분노가 폭발했다. 홍콩 7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뛰쳐나왔다. 시위를 하러 나온 겁니다. 100만 명이면 엄청나죠. 5년 만에 다시 노란우산 시위가 벌어졌다. 중국 송환법 반대한다. 그러면서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홍콩 행정장관은 무슨 소린가? 정의 세우는 법안이다. 이른바 이 중국 송환법 이걸 말하는데요. 이거 보는 시각이 완전히 갈린 거예요. 시위대와 중국 행정장관이 다른 입장이다. 기사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입니다. 이거에 반대해서 지금 집회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집회를 하는 쪽, 그러니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렇게 그 법안을 보고 있답니다. 옆에 기사가 있어요. 중국 사법제도의 불투명성과 사형제도 남용 우려 때문에 법안에 반대한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을 바탕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 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거다. 이 법이 이루어지면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단순히 홍콩 내로만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홍콩 100만 반중 시위, 미중 갈등의 새 내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정부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아니냐 이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은 입법에 간섭 말라. 미국 지지였고 범죄인 인도법 반대 이렇게 시위가 벌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미중이 무역전쟁 벌이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지금 또 가세가 될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我今日要喺呢度代表我哋反對香港政府呢個引渡翻去中國大陸嘅條例。我覺得呢個條例第一 People of Hong Kong want to protect our freedom of speech, our rule of law, our judicial system, and also our economic foundation. 예,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홍콩 시민들, 그리고 중국 측, 그리고 또 미국 측. 각각의 입장은 뭘까요, 최영선 의원님? 일단 1997년에 홍콩을 영국에서 예. 홍콩 반환. 중국에 반환을 했지 예. 않습니까? 그때 일국양제라고 해가지고 홍콩을 앞으로 50년간 예. 완전한 자치권을 준다 이렇게 중국에서 해놨는데 예. 사실은 뭐 일단 자기 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하고 싶은 게 중국의 속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렇게 그 범죄인 인도까지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 한층 더 홍콩이 중국에 더 가까워지는 것인데 예. 그것을 이제 홍콩 시민들은 좋아할 리 없는 것이고 지금 중국과 대만 간의 하나의 중국 원칙도 예. 미국이 개입해서 대만을 개입했죠, 독립국가로 인정하려는 예. 입장이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또 홍콩이 중국에 깊숙이 빨리 편입되는 것을 미국은 반대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거죠, 또 그게. 네, 결국은 이건 뭐 신경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최영성 의원께서는 중국 쪽 전문가신데 이 지금 시위와 그다음에 중국 측이 맞서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러면은? 이거 법이 될까요? 아니면 무산될까요? 저는 무산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무산돼야 마땅한데. 예. 그렇다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예. 마땅한 거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는 또 다르죠. 갈수록 그 홍콩에 있어가지고 예. 중국의 역할이 컸고 5년 전에 예. 홍콩 행정장관을 직접 선거로 뽑을 것이냐 간접 선거로 예. 뽑을 것이냐 관련해가지고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났거든요. 예. 우산혁명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홍콩 시민들이 맞은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을 해서 간접 선거로 결론이 나버렸거든요. 결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전례를 보자면 이것도 마땅한 거와 중국의 영향력에 의한 결론은 또 다를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노조 관련 얘기가 있군요. 여기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취업 승진 장사를 했다. 그래서 31명이 기소가 됐다. 검찰은 전 노조위원장 등을 구속했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내용인데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를 설명하고 있네요. 노조 취업하려면 5천만 원은 내야지. 부산 항운노조 비리 백태. 뭐 항만 경력이 없는 사람 넣어주려고 가공조합원까지 만들어서 뒷돈을 받았다. 일용직 공급업체에서 7억을 또 뇌물로 받았다. 알고 보니 지부장 친형 회사더라.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 60%가 노조 간부의 친인척 아니면 지인이다. 이거 일자리 장사란 겁니다. 일자리 장사. 김성환 평론가. 예. 근데 이게 그 일반화를 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엔트리 클로즈 샵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래 그게 좀 약간 직업의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된 사람만을 이렇게 취업을 시키는 그런 그 일을 하려면 노조에 가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해외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가 해외에도 종종 기사화가 되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노조의 권한이 굉장히 센 거군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약간 특이 케이스라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노조가 사회에 그만큼 권리를 지키는 세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 있는 세력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노조에서 앞으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만큼 노조가 강한 권한을 행사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의열단입니다. 흑백 사진 속의 청년들, 맨 오른쪽은 젊은 모습의 김원봉 선생입니다. 1919년 조직된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창립 초기 단체 사진인데요. 일제 감시 대상이었던 의열단 단원 정의소에 인물카드에 부착돼 있었던 겁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는 올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연말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진흙투성입니다. 어제 열린 60 민주항쟁 기념식 현장인데요. 전날부터 내린 비로 행사장 바닥은 진창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력 정치인들 자리엔 말끔한 깔개를 갈아두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등 유족들이 앉은 자리엔 진흙이 묻은 상자가 깔려 있었다는 거죠. 과연 이 기념식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추모 티셔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천안함 추모 티셔츠와 이를 만든 옥천고 3학년 김윤수 군입니다. 김 군은 이 셔츠의 판매 수익금 1,000만 원을 해군 바다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는데요. 몇 해째 꾸준히 현충원을 찾는 건 물론 익명으로 한 기부도 여러 차례. 숨은 영웅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멜기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